아예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만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를 틈타서 진짜 바닥은 1분기 실적 딛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오히려 조금 반전의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 최근에 제작사들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그냥 제가 생각해보기에 첫 번째는 지금 수급 자체가 사실 엔터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올랐고 뭐가 많이 소멸이 됐음에도 여전히 조금 먹을 만한,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있을 만한 산업이 여전히 엔터기 때문에 엔터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것도 있고, 제작사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CJ ENM, 뭐 콘텐츠리 중앙 이런 회사들은 TV 광고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TV 광고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이 안 좋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이걸 이제 살만한 모멘텀이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좋아야 전반적으로 사잖아요. 경기 안 좋고 기업들이 광고비 안 쓰고 하니까 TV 광고도 좀 안 좋아지고, 특히 CJ ENM은 그 뭐라나 방송 미디어 매출 비중이 제일 큰데, 그러면은 제작사들에 대한 리포트도 뭐 별로 많이 쓸 만한 동인이 별로 없겠어요. 지금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기회는 맞는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당장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M 공개 매수 뭐 다 끝났다 하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튀어나오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중국이 열릴 가능성이면 이제 뭐 중국에서 공연 가능한 가수가 있는 회사가 어딜까? 뭐 아니면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위버스가 구독 모델이 도입이 된대. 근데 이게 얼마나 영향이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작사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크게 볼만한 게 뭐 당장은 없어요. 그리고 ENM 같은 경우도 많이 주가상으로는 빠지긴 했지만 실적이 안 나와서 PER 기준으로 봐서는 꽤 비싸긴 하거든요. 거의 원래는 이제 한 10배 초반에 있었던 회사가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거의 한 10배 후반, 그러니까 20배까지도 간 상황이라서. 주가가 이런데도 PER이 10배 후반, 20배까지. 네, 왜냐면 갔다고요? 이게 실적이 지금 안 나오고 이게 무엇보다도 실적이 빨리 회복을 해야 되고, 실적 회복이 근거가 되려면 TV 광고가 돌아와야 되고, 이제 미국 제작사 엔데버 콘텐츠가 이름을 바꿨죠. 피프스 시즌, 5번째 계절. 네. 그 회사가 돌아와야 되고 티빙이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장 한 개 분기 안에 갑자기 모든 200억, 300억 손실내던 회사가 BEP까지 오기는 솔직히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를 뭐 아예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만 오히려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안 좋은 거를 틈타서 진짜 바닥은 1분기 실적 딛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오히려 조금 반전의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면 또 ENM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근데 좀 그게 개선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요즘에 기관에서도 별로 문의나 이런 게. 근데 오히려 엔터가 이제 엔터가 모멘텀적으로는 더 많긴 한데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솔직히 이게 PER로 접근하긴 그렇지만 솔직히 비싼 건 맞잖아요. 엔터가. 그래서 이제 너무 비싸니까 조금이라도 싼 거를 찾자 해서 제작사를 많이 물어보시는 기관들도 꽤 많습니다. 차라리 관심 없을 때 담자 해서. 무관심할 때. 네. 근데 제작사도 나름대로 어떤 뭐 그 신작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뭐 좀 있나요? 근래? 사실 더글로리 이후에는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더글로리가 스튜디오 드래곤. 네. 사실 더글로리도 정말 잘 됐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당장 콘텐츠가 재밌다고 해서 오르는 거는 사실상 중소형사한테 조금 더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ENM, 콘텐츠리 중앙 이런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돌아오는 어떤 펀더의 개선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드라마가 공개가 됐어요. 더 빅도어 프라이즈라고. 어디게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직접 기획과 제작에 참여한 드라마가 있거든요. 더 빅도어 프라이즈라고. 이게 소설이 원작인데 이제 스카이댄스라고 하는 미국의 제작사랑 같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총 제작비는 500억. 됐다 큰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수요일에 공개가 됐어요. 애플 TV 미국 본토에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내부 반응은 좋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크게 반응이 없다. 이 운명을 읽는 기계 이렇게 라고 나오네. 번역이 됐네요, 한국에서. 더 빅도어 프라이즈. 네. 그래서 이게 나름 베스트셀러 원작이라서 나름 지수도 괜찮고 미국에서 나름 반응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한국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스드 주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이게 그 초반 반응은 괜찮았다고요? 네, 이게 괜찮고 아마 공식적으로 지금 오픈은 안 하는데 시즌2에 대한 얘기도 거의 막바지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미국은 아시다시피 드라마를 만들 때 먼저 파일럿 에피소드를 만들고 이게 재미가 있으면 시즌 제로 편성을 하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없으면 시즌 1에서 그냥 끝나기도 끝나죠. 해요. 네, 근데 이게 뭐 나름 재미가 있으니까 시즌 2까지 갔겠죠.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시즌 1이 500억 규모였기 때문에 이제 시즌 2는 그 이상의 규모로 제작될 확률이 높고. 제작비 500억이요? 그쵸. 역시 미국에서는 돈이 많이 드네요. 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스드랑 스카이댄스라는 회사랑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실제로 스드가 투입한 제작비는 250억 원 정도고요. 네. 이게 애플 TV 오리지널로 들어간 거라서 마진은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리지널 드라마에서 받는 그 정도를 수치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름 스드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지역,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동남아가 아닌 미국에 직접 자기들이 이제 처음으로 작품을 제작했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게 스드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형사 같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회사들은 콘텐츠가 정말 너무 재밌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실적 개선 이런 혹은 지역 확장 이런 다른 포인트가 좀 더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저도 이거 몰랐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 주가가 더 올랐으면 더 이슈가 됐을 거예요. 그쵸, 뭐 특징주 그쵸. 기사도 오르면서 그래 뭐 더 빅도어 프라이즈를 뭐 애플 TV에서 뭐 방영을 하네 이래서 이 효과로 주가가 오르네 그랬을 텐데 전혀 네, 반응이 없었던. 맞습니다. 요것도 근데 흥행을 한다면 시즌 2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네, 뭐라나요 리쿰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 제작비가 그쵸, 올라갈 수도 그쵸, 있겠고. 그쵸.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반응을 한번 봐야 되는. 네. 그렇구나. 실제로 좋은데 예. 한국에서 이거를 체감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애플 TV 플러스도 예. 아직은 많지 맞아요. 않고. 그리고 이게 미국 본토 애플 TV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마 못 볼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걸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미국 본토 애플 TV에 공개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 이제 실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첫 작품이라서 네네네. 그게 중요한 건데 이게 그러게요. 이게 미국이라는 시장이 한국까지 오는데 좀 레깅이 있나 봅니다. 근데 요거는 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얼마나 잘 되는지 입소문이 나는지 네. 또 현지에서 얼마나 또 흥행을 하는지 이렇게 맞습니다. 보면 되겠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반반 네, 투자를 맞아요. 했던 네. 그런 식으로 또 이제 해외. 근데 사실 네. 드라마 제작사한테 미국 드라마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게 좀 네. 어떤 의미가 있을지. 물론 규모도 크고 그쪽에서는 제작비도 우리나라 한 서너 배, 한 5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단 제작비도. 그럼 드라마 제작사한테는 어떤 게 좋아질까요? 우선 뭐 그런 거죠. 똑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도 네. 우선 규모 자체가 커지니까 제작 리쿰률은 똑같아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이익이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책을 깨알 홍보, 이 책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선 10,000원이 들어요. 네. 똑같은 리쿰률,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이제 10,000원에 만들어서 뭐 한 10%씩 마진을 남긴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10,000원에 10%지만 미국에선 1,000,000원에 1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익 규모 자체가 커지는 거라서 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 미국에 진출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사실 전체 드라마 시장의 가장 1위, 가장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네. 사람이 이제 큰 물에서 놀아야죠. 언제까지 아시아에서만 네, 네, 놀 거예요. 그래서 큰 물로 이제 갔을 때 우리의 레퍼런스를 좀 더 높여서 이제 조금 더 큰 작품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얘기하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시장에 진출하기까지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또 되게 나름 이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그거죠. 우리가 무명 가수인데 그렇죠. 네, 갑자기 이름이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미국에 내가 이렇게 딱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힘든 관문을 뚫고 간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무명 가수가 지상파 무대에 선 것만큼이나 네, 한국 드라마 제작사가 미국 본토에서 드라마를 만드는 게 그만큼 또 이제 큰 일인.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도
또 이 회사도 그렇고 앞으로 뭐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있나요? 이렇게 미국에 진출해서 만드는 거? 우선은 그래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직접 진출한 케이스인 거고 네. 미국 시장에 이제 CJ E&M이랑 콘텐츠리 중앙은 미국 제작사를 인수함으로써 간접 진출한 형태로 진출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는 이제 크게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이렇게 세 개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데 이제 CJ E&M 콘텐츠리 중앙이 인수한 그 미국 제작사가 계속 손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이 회사가 연결단에서 계속 실적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두 회사 E&M 콘텐츠리 중앙을 보셨을 때 포인트는 이 미국 제작사가 얼마나 빨리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베팅을 걸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뭐 E&M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피프스 시즌이라는 미국 제작사가 작년에 연간으로 거의 400에서 500억 가까이 영업 손실을 냈어요. 영업 손실. 네. 근데 그것만 사실 업 됐어도 E&M 자체가 실적이 400억이 플러스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빨리 돌아와 줘야 되는데 올해는 이게 언제 빨리 턴어라운드 구간까지 올지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되고 콘텐츠리 중앙도 이제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를 인수를 했는데 콘텐츠리 중앙. 네, 2021년 7월에 인수했거든요. 네. 가장 먼저 인수했어요. 이 3사 중에서. 근데 이 윕이라는 회사가 지금 연간으로 이제 작년에 손실을 낸 게 거의 뭐 한 300억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빨리 턴어라운드를 언제 할 수 있을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연결 실적이 회복이 될 거고 특히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실적을 보면서 좀 놀랐었던 게 이제 메가박스라는 극장도 같이 운영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난 2022년 1, 2, 3, 4분기를 봤을 때 2, 3, 4분기가 극장은 다 흑자거든요. 의외로. 네. 근데 방송이 다 적자여서 영업 손실이 계속 크게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극장은 의외로 잘했고 네. 방송이 못했는데 방송이 못한 것 중 하나가 윕이라는 미국 제작사가 손실을 너무 많이 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미국 제작사들을 간접 진출한 이 두 회사들은 이 미국 제작사가 언제 턴어라운드 할지 이거를 잘 기다려봐야 합니다. 콘텐츠리 중앙도 그렇고 CJ E&M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드라마 제작사들의 주가 변동성도 상당하고 어떻게 보면 또 실적 변동성도 상당을 하고 그 예측 가능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자회사 그 스튜디오들이 하나 둘씩 어떤 실적을 내는지도 사실은 좀 나와봐야 알겠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지는 않을까. 조금 불투명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추정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쵸. 이제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역사적 하단까지 내려오기는 했어요. 밸류가. 네, 지금 거의 12개월 보드로 한 30배 언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밸류 자체로는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이 회사들에 대한 거는 이제 그 펀더 자체가 너무너무 훼손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좀 이제 특히나 뭐 이 제작사 3사 다 모두 포함인데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텐트폴, 그러니까 큰 작품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있고 오리지널 이런 것들 시즌 2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작품들에서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 작품들이 얼마나 또 비싸게 팔렸을 때 이게 또 실적에도 보탬이 되고 이제 또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관심 있을 만한 작품 좀 이거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뭔가 김수현 한류 배우 이거 느낌이 조금 쎄한데 뭐 이런 것들 있는 거 그 시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게 드라마 제작사는 오히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작사를 볼 때 그 장기 공급 계약 같은 거 이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곳이랑 장기 공급 계약을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재계약을 또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서 뭐 싫어한대요. 예, 자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얘기는 뭐 못하는데 그 넷플릭스랑 올해 이제 새로 공급 계약을 또 장기로 다시 체결을 했고요. 네. 이게 플랫폼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잊으시면 됩니다. 아마 디즈니랑도 거의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장기 공급 계약을.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맺었던 리쿰률 대비 올해 리쿰률을 더 상향을 해서
동시방영 작품, 오리지널 작품 둘 다 이제 리쿱률 자체를 올렸어요. 그 얘긴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작품을 작년에 팔고 올해 파는 게 똑같은 작품이지만 이제 GP 마진 자체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익 체력이 많이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1분기 실적부터 나와주면은 이제 고마운데 만약에 1분기 실적에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계약 바꿨다는데 이거 뭐 숫자로 잘 안 찍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아마도 지금 넷플릭스의 1분기에 나가는 동시방영 작품이 그래도 최소 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 면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사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 올해 찍히는 거를 본다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잊혀져 가지고 저도 참 오랜만에 보고 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들도. 네. 드라마 제작사는 이제 커버하시는 영역이 어디까지였죠? 사실 이제 TP 달고 커버하는 곳은 대형사들 말씀드린 CJ ENM, 콘텐츠리 중앙, 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인데 네, 이제 중소 제작사들은 이제 TP를 달고 커버를 하진 않고 이제 그때그때 조금 이슈들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제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